미국 고용시장의 미스터리라고 불릴 만한 일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이러한 초기 실업수당 청구가 어떤 걸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주간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간이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주 평균을 보는 이유도 그렇고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따로 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보면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죠. 네. 자, 이번에도 보겠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만 1000건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계절 조정된 수치입니다. 계절 조정 SA라고 나와 있죠. 네. 시즌 어드저스트. 이 계절 조정된 거고 NAS는 앞에 N이 붙어 있으니까 계절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계절 조정을 해주는 이유는 계절에 따른 변동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그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어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 연말 시즌 이럴 때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코로나 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럴 때는 해고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치솟겠죠. 하지만 코로나가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런 서프라임 같은 위기가 온 거잖아요. 천재지변으로. 그런 거는 이제 조정을 해줘야죠. 코로나 때문에 특이한 경우.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절 조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민감해서 자꾸 눌려요. 자, 다시 갔습니다. 네. 자, 지금 파란색이 계절 조정 안 해준 거고, 초록색이 계절 조정 해준 거죠. 계절 조정 해준 걸로 봤을 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서 굉장히 좋은 수치다. 왜냐면 이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니까 낮아야 좋겠죠. 실업자가 많으면 청구를 많이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낮은 게 좋아서 좋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인가 봅시다. 일단 2022년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이 전의 수치를 만약에 본다면은 무려 1969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네. 60년대요. 그러니까 낮게 나온 건 맞죠. 네. 자, 근데 파란색 잘 보세요. 계절 조정 해주지 않은 거 있죠. 계절 조정 해주지 않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저점이 항상 계절 조정 해준 초록색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저점보다 먼저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지 보이세요? 네, 선행되는 모습인가요? 선행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네. 항상? 그리고 위아래 폭이 훨씬 크죠? 네. 계절 조정 안 해주면 저렇게 심장 박동이 요란스럽게 치듯이 위아래 폭이 진폭이 큰 겁니다. 네. 계절 조정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진폭이 줄어들죠. 네. 근데 진폭이 줄어드는데 선행은 누가 먼저 합니까? 계절 조정 안 해준 게 선행을 먼저 하고 있죠. 고점도 저점도 그래요. 보시면 보이십니까? 저점이나 고점이 파란색의 저점이나 고점이 항상 초록색의 저점이나 고점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1969년 이후의 최저치,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이후의 최저치. 네. 근데 그거를 바꿔 말하면 파란색 선을 병합해서 같이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최저치라는 거는 최저점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턴어라운드 하기 직전에.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공포지수가 얼마나 많이 들으셨죠? 네. 전일 밤에 공포지수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공포지수가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지수 턴어라운드 일어나죠. 공포지수가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거는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이제 타이틀에서는 공포지수가 최고치라니까 하죠. 근데 시장은 오히려 반등합니다. 공포지수가 최고치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최고치로 그 이상을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귀신의 집 들어가셨을 때 가장 무서운 귀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별로 안 무서운 귀신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안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무서운 귀신 나오면 그 이상 귀신 더 무섭게 하는 알바가 없어요. 그 뒤로는.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1969년 이후 2022년도에 이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다. 네. 그거는 이제 오히려 다음 주부터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미 반등했잖아요. 계절 조정 안 해준 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뭐 이거는 지역별로 보는 건데 맨 밑에 보니까 캘리포니아랑 텍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랑 텍사스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감한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맨 위에는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지역별 이거는 낫이 붙어있죠. 낫 시즈널리 얻으셨으니까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입니다.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랑 텍사스가 이 지금 줄어드는데 큰 역할을 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나오는 거다 보니 네. 너무나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간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벤트가. 네. 갑자기 뭐 대규모 저기가 있었다, 인력 해고가 있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를 보냐면 4주 평균을 봅니다. 그리고 또 뭘 보죠? 2주 이상. 그건 왜 보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업 상태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빨간색이 2주 연속. 우리가 보통 연속 주간 실업수당 청구수라고 부르는 그 수치고요. 초록색은 뭡니까? 아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그 짧은 변동 주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버리지를 보는 겁니다. 4주 평균으로 한 달치로. 네. 그 한 달치는 지금 어떤가요? 아까 2022년도 저점으로 갔다고 하는 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근데 초록색 보시면 4주 평균은 아직 2022년도 바닥으로 못 갔죠. 2022년도에 지금 2022년도 여기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커서는 안 보이네요. 여기서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보입니다. 네, 조그맣게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죠. 네. 22년도에 20만 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주 평균이요. 근데 지금은 4주 평균은 아직도 22만 3,750건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도 저점까지 갔지만 4주 평균으로 봤을 때는 2022년도 저점까지 아직도 가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고공행진을 벌이고 그러네요. 있죠. 오히려 2022년도 바닥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지금 거의 상당이란 게 지금 20만 건에서 5만 건 이상 올라와 있어요. 2주 연속은.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이 세 개를 종합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시 볼까요? 자, 다시 볼게요. 세 개 종합해 볼게요. 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도 이후 그다음에 1969년도를 소환해야 될 정도로 내려갔지만 네. 계절 조정을 해주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저점이 먼저 출현하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1번. 그 다음에 2번. 4주 평균 에버리지는 2022년도 저점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4주 평균은 아직도 높다. 네. 그 다음에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공행진이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락해서 좋은 것은 팩트이나 안을 들여다봤더니 2주 연속 실업자이신 분들도 아직도 많고 4주 평균으로 하면 아직도 높은 수치이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반짝 내려갔다고 해서 1969년을 소환한다고 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죠. 그럼 다른 고용지표도 봐야겠죠. 아,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스테리라고 한 부분인데 채용 계획은 또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걸 상반된 신호라고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죠. 실업률도 있고 민간에서 나오는 ADP 고용지표도 있고 네. 얼마 전까지 노동부 뭐 10월 달 건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다라고 캐롤라인 네비타벤이 얘기한 대로 영원히 묻어버렸죠. 근데 고용부에서 발표되는 공공기관이랑 정부 부처가 합친 거 그게 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민간에서 발표되는 심리지수들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합쳐야죠.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대량 해고 얘기했는데 그 워런 노티스라고 위에 워런 노티스라고 써 있죠. 경고. 이 경고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기 전에 정부에다가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네. 갑자기 하는 대량 해고는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압류할 때도 그러잖아요. 미리 경고장 날라오잖아요. 앞에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잖아요. 집안에. 네. 집안에 붙으시는 걸로 없겠죠. 직접 본 적은 네. 없습니다만.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량 해고하기 전에 경고를 날립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바로 뭐를 이끄느냐? 결국에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거를 지금 선행한다는 걸 알려주는 차트입니다. 대량 해고가 예고되고 나면 당연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오르겠죠. 그 동행하는 어떤 그림은 그대로 나타낸 거고
동행을 하는데 선행하는 거는 당연히 대량 해고 경고 딱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워런 노티스가 급등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내려갔고 1969년에 소환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게 이 지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지금 대량 해고를 예고하는 딱지를 전국에 날렸습니다. 곧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2주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수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오를 수도 있음을 네. 이 차트가 예고하고 있죠. 네,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는 얘기 해주셨고요.